저는 오늘 45살 된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침 8시 아들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자고 있더군요. 45이나 먹은 남자가. 일어나 짐 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엄마, 짐 싸서 나가 오늘 당장.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또 밤새 컴퓨터나 하고 있었겠죠. 45 먹은 백수가.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72.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우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 9시에 문 닫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근데 아들놈이 3년 전 회사를 관뒀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그때도 이렇게 무표정하게 말하더군요. 42의 나이에.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더는 못 다니겠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었나 보다. 좀 쉬다 다시 시작하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제 방 앞에 놔두면 가져가더군요. 마치 하숙생처럼. 아니, 하숙생보다 못했습니다. 하숙생은 적어도 돈을 내잖아요. 3년 동안 단 한 푼도 벌지 않았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버티는지 어떻게 사는 건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취업 준비는 하고 있어? 면접이라도 보러 다녀? 엄마는 몰라. 뭘 모르는데? 엄마가 뭘? 그냥 다 몰라. 그리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자식인가? 시장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네 아들, 아직도 집에 있대? 40 넘은 나이에 참. 그것도 효자였는데. 귀에 다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곧 좋은 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2 먹은 할멈의 얼굴이 거기 있더군요. 주름투성이에 머리는 새하얘졌고 손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800만 원. 30년 일한 대가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다 대줬죠. 그리고 이 3년 동안 아들이 생활하는 돈까지. 제 노후 준비는 전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야! 문 열어! 문 안 열어? 내가 부숴버린다.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기름때로 번들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러긴?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대답해. 언제까지 엄마 돈 빨아먹고 살 거냐고?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멈칫했어요.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죽고 싶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매일 그 생각만 해. 어떻게 죽을까? 엄마한테 폐만 끼치고 사는 내가 너무 싫어. 아들이 그러면서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게 저한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들은 어렸을 때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대학도 좋은 데 갔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도 했어요. 며느리도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안 맞아. 그때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나중에 옛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는요.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요. 마네킹이랑 사는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저는 외로웠어요. 결혼한 건지 혼자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랬구나. 다음 날 아들을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아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엄마, 나 안 가. 가야 돼. 나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이라고 안 했어. 그냥 검사 좀 받아보자. 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아들과 1시간 넘게 상담하더군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제발.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네, 우리 아들이 어떤가요? 어머님, 아드님은 중증 우울증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10년이요? 회사 다닐 때부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번아웃도 심각하고요. 그걸 참고 버티다가 결국 폭발한 거죠.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1년. 길면 그 이상.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멀찍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인수야, 우리 치료받자. 응? 엄마, 소용없어. 왜 소용없어? 의사 선생님이 좋아질 수 있대. 엄마는 몰라. 뭘 모르는데. 엄마가 뭘.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지옥인 거 몰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죽을 용기도 없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제일 편해. 민수야, 엄마, 미안해. 나 같은 자식 낳아서.
그리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45 먹은 남자가 길거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초등학교 입학식 때 우는 아들을 안아줬던 것처럼.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근데 정말 괜찮을까?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도 받으러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밥도 식탁에서 먹기 시작했고요. 엄마, 밥 맛있어. 그래? 응,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3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좋아지는 거구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2달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약가, 상담비, 검사비까지 합치면 저는 72입니다. 시장 일도 예전만 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손도 아파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매출도 떨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반찬을 안 사 먹더군요. 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집세 50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병원비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800만 원이 700, 600, 500.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 앉겠구나. 밤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후에는 돈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잠이 안 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팠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3달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약 이제 안 먹을래. 왜? 좋아지고 있잖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통장 봤어. 돈 얼마 안 남았더라.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손이 올라갔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손이 떨려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죽는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엄마가 먼저 죽어버릴 거야.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접기로 30년 하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놀랐어요. 순떡아, 왜 그만둬? 여기가 내 집 같은 곳인데.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아서요. 아들 때문이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나니 5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4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이게 내 평생의 전부구나. 쓸쓸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가게 정리했어. 왜? 이제 쉬고 싶어서. 나이도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였어요. 병원비 때문에. 엄마, 나 때문이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아들이 일어서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가보니
아들이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행복했을 거야. 나 같은 쓰레기 자식만 없었으면. 입 닥쳐. 지금 당장 저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가 어떻게 되든 엄마는 널 포기 안 해. 알았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그냥 빨리 나아.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날 이후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달째부터 아들이 스스로 밖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까지, 그 다음엔 동네 한 바퀴, 엄마, 나 산책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산책 다녀와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어요. 그릇을 2개나 깨뜨렸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래. 5달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엄마, 나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 정말? 응. 주 3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몸은 괜찮겠어? 해봐야 알겠지. 근데 해보고 싶어. 3년 만에 처음 듣는 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첫 급여 받던 날 아들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엄마, 이거 3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생활비. 적지만 보탰어. 엄마, 고마워. 지금까지 참아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날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편의점에서 손님한테 폭언을 들었대요. 야, 이 새끼야, 거스름 돈을 왜 이렇게 늦게 줘?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개뿔, 너 같은 놈은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 아들이 그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사장한테 사과도 안 하고 집에 와서는 방에 틀어박혔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문 열라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역시 안 돼. 무슨 소리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쓰레기야, 쓰레기. 이번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2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어요. 박민수,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넌 아파서 쓰러진 거야. 그게 다야. 넘어진 사람한테 왜 넘어졌냐고 욕하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은 개뿔, 넌 지금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뭐가 무섭냐? 또 실패할까봐. 엄마한테 또 실망시킬까봐. 이 바보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엄마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한 번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엄마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단다. 엄마, 천천히 가자. 응. 우리 천천히.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짐 싸서 나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실은 그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무릎 수술이 필요하답니다. 비용이 1,000만 원.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들 병원비 대느라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아들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왜 나는 이렇게 쓸모없을까? 왜 나는 아들 하나 제대로 케어 못할까? 그래서 아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제 수술비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웃기는 일입니다. 수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옆에 아들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 해도 아들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아들이 제 지팡이가 되어주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미안했어.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하지.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자. 엄마랑 같이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응, 엄마, 우리 같이 해보자. 지금은 1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어요. 사장님께 사과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줘요. 천천히 가면 돼. 응, 엄마. 아직 먼 길입니다. 아들의 우울증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니까요. 약도 계속 먹어야 하고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저도 무릎 수술은 못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대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힘듭니다. 매일이 힘들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어제 아들이 제 무릎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엄마, 아프면 말해 내가 해줄게. 그래. 고맙다. 엄마, 응? 사랑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아직도 매일이 싸움이에요. 돈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아들도 가끔 힘들어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옆에서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도 아들은 편의점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아들이 퇴근하면 같이 밥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겠죠. 그게 제 하루입니다. 그게 제 행복입니다.